한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치솟습니다. 다급히 출동한 소방과 경찰. 집안에선 6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. 이 건물 CCTV를 살펴보니까요. 새벽 1시쯤에 피해자랑 함께 웬 남성이 들어가고요. 1시간 반쯤 뒤에는 얼굴을 가린 채로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이 떠난 지 2분 만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연기. 누가 봐도 유력한 용의자입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사이코패스와의 합석입니다. 자, 사이코패스와의 합석이다. 하하.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저 단순한 방화 살인 사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제목을 보면 일단 불이 난 현장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이게 2013년 4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.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요. 불길을 잡고 보니까 그곳에는 60세 그 임모 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 임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. 그런데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임 씨를 누군가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. 빌라 현관 CCTV가 남아 있었는데요. 살펴보니까 그날 새벽에 임 씨랑 같이 웬 남성 한 명이 집 안으로 둘이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이 건물에 사는 사람 아니었고요. 낯선 인물이었는데 1시간 반쯤이 지났을 때 저 낯선 인물은 그 점퍼에 달려있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로 혼자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도 잡혀 있었습니다. 지금 빠져나오나 보죠? 지금 나오는군요. 오 교수님, 네, 뭐 잡아야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심지어 둘이 들어갈 때 이 그 피해자 임 씨가 현관문을 여는 동안에 이 남성은 CCTV 있는 곳을 딱 보고 급히 팔을 들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처음부터 범행을 갖다가 계획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렇지만은 이 유력 용의자가 경찰이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동선을 따라서 추적을 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길어지던 바로 그 상황에서 즉 다시 말해서 화곡동 살인 방화 엿새 뒤에 딱히 연고도 없는 의정부 지역에서 그 길거리에서 의정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. 박 변호사님 그래도 네. 일단 빨리 잡았어요. 그렇죠. 이 인물이 48살의 박모 씨인데요. 보일러 용접일을 하긴 하지만 직업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. 놀랍게도 잡힌 곳이 의정부이기도 하고요. 이게 방화팀에 잡힌 게 아니고 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의정부 경찰에서 잡힙니다. 사실은 의정부까지 가다가 여기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로 2km 떨어진 곳에서 인상착이 비슷한 이 박 씨가 검거가 된 건데요.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다가 6일 전에 있었던 살인 방화 혐의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. 살인, 방화, 강도, 강간. 뭡니까 도대체?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를 하던 과정에서 의정부까지 갔던 거고 의정부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. 근데 그 집안에 아이를 낳은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어린 엄마하고 아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아이 엄마를 협박을 해서 아이를 해치겠다면서 협박을 해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러고 나서는 집안에 있는 뭐 금부치, 뭐 신용카드, 현금, 뭐 휴대전화까지 한 250만 원짜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신고하면 아기까지 해치겠다 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고 도망을 가다가 잡힌 겁니다. 그래도 다행히. 저희가 차마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범행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자의 그 범행 행각을 진짜 상세히 보신다면은 저는 이자는 그냥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목을 사이코패스라고 정한 거잖아요. 네,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단 그 앞서 저지른 그 성범죄에 앞서 저지른 그 살인 방화 역시도 돈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이 인물이요, 2013년 2월쯤에 그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접 일을 조금 합니다. 그러면 퇴근을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영등포 시장 쪽으로 가서요, 거기 있는 뭐 포장마차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우연히 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혼자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임 씨, 피해자였죠. 임 씨를 오며 가며 알게 됐던 거고요. 그러다가 4월 12일 밤 11시쯤에 그 포장마차에서 임 씨를 다시 마주쳤을 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합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서 2차로 맥주도 좀 마셨고요.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임 씨가 정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임 씨 집에 가서 3차를 하게 됐고 그 집에서 둘이서 이제 3차로 양주까지 마시게 됐던 겁니다. 왜 죽인 겁니까?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임 씨가 졸기 시작한 겁니다.
그랬더니 이제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낸 거죠. 뭐 집안의 장롱이며 서랍이며 이제 훔쳐갈 걸 찾았는데 별게 없었던 겁니다. 막상 현금 같은 거는. 그래서 이 졸고 있는 잠이 든 임 씨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고 했는데 빼다 보니까 이 임 씨가 술에서 깬 거예요. 그래서 신랑이가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랬더니 거기서 임 씨의 목을 졸라서 해쳤던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임 씨가 숨지자 뭐 수건 같은 걸 깔아놓고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던 건데 저렇게까지 해서 사람 목숨까지 뺏어가면서 훔친 반지 38만 원짜리였습니다. 교수님, 제가 제가 그냥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이 이자가 참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쭉 봤는데요. 아까 그 어린 엄마를 성폭행했다는 그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은 욕구가 발생하면 바로 앞뒤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는 소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이 사람의 이제 범죄 경력을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성폭행 저질러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아서 또 앞선 성폭행 범죄까지 총 4년을 징역 살다가 나와서 2008년에는 특수절도 또 중강도 등으로 또 징역형, 이렇게 전과가 상당히 화려합니다. 그리고 2012년 10월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임 씨를 살해하고 또 이 성폭행을 저지른 건데 이 두 범행 사이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.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택에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카메라, 노트북, 그리고 돈을 훔치고 심지어는 여성 속옷도 40점을 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재범 위험성 그 테스트를 했는데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. 그 정신병질자 선별도 즉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니까 26점이 나왔는데요. 여러분 아시는 그 이영학이가 25점이고 강호순이가 27점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바로 사이코패스 그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박 변호사님 네. 정리해 주시죠. 죄가 많아요. 뭐 강도강간, 강도살인, 뭐 방화죄,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결국 징역 30년을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습니다. 실형 전과가 이렇게 팔에 있음에도 출소 6개월 만에 사건 저질렀고 재질도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습니다. 또 불은 안 질렀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요. 이 손등의 털이라든지 탄화 흔적을 봤을 때는 피해자 신체에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연이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. 아유, 예.